날씨가 점차 더워지다 보니까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창문을 열고 자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럴 때 여름밤의 불청객이죠. 모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유독 같은 공간에 있다 봐도 유독 모기에 잘 물리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동희 원장님, 네.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 특징이 따로 있나요? 네, 그 모기도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캠핑이라던가 아니면 시골에 놀러 가서 있다 보면 어느 누구는 계속 모기에 물려서 긁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암만 모기 소리가 들려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 모기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는 그 고기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이제 침을 흘리듯이 모기는 CO2 가스를 맡게 되면 CO2에 의해서 우리가 모기가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에 따라서 CO2가 나오는 양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CO2의 배출량이 많은 사람한테 모기가 많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 틀리지만 일단은 CO2가 가스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람이라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CO2가 많이 배출이 돼서 모기가 많이 물리게 되는 경우가 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숨을 많이 내뿜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그렇다고 숨을 안 쉴 수도 없고요. 참 곤란한데요. 그런데 밝은색 옷을 입으면 모기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의사 함께하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2-2000-49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분의 원장님과 함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샵 2034번, 유료 문자 샵 2034번으로 나이와 성별 그리고 증상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눈 건강 2부인데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구 건조증 어떤 질환인지 보도록 하시죠.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하는 등 눈물 구성 성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안구 표면이 손상되어 자극 증상을 느끼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안구 건조증 질환을 봤는데요. 먼저 증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상은요. 눈이 시리고 이물감이 있으면서 콕콕 쑤시는 느낌을 호소하고요. 쉽게 눈이 피로해서 잘 뜰 수가 없고 또 뜨는 것보다 감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안구 건조증 오늘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김인수 원장님, 안구 건조증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안구 건조증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눈에서 눈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눈물의 양이 확실히 적어지거나 아니면 표면에서 빨리 증발되는 증상으로 인해서 안구 표면이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뭐 이런 TV를 너무 많이 봄으로 인해서 눈을 혹사시킴으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젊은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보통 이제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는 이물감이라든지 건조증, 좀 심하면 충혈도 되고요. 거기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시면 눈이 아프거나 두통까지도 올 수가 있거든요. 두통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코로 넘어가는 부분에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코도 막히고요. 안면 전체가 점점 얼얼해지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보통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금 2014년도 보면 보통 1년에 한 230만 명 정도가 내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한 해에 한 2만 명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눈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안구 건조증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질환일 것 같습니다. 저도 안구 건조증 때문에 일부러 하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환기 원장님, 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뭘까요? 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이제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몸 자체 문제로 인한 거겠죠. 가장 흔한 거는 역시 이제 수면 부족, 그 외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피로 상태가 눈에 부담을 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진액 부족으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특히 간 질환하고 관련지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몸에 어떤 무리가 가게 되고 특히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요인이 있겠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각종 시각적인 자극에 너무 노출이 돼 있거든요. 뭐 가장 흔한 게 예전엔 PC였고 요즘은 스마트폰인데
이 어떤 시각적인 적에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눈에 이제 눈물을 이렇게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또 건조한 공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에어컨이나 또 겨울엔 히터 이런 것들이 계속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구 건조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은 혹시나 시력도 저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안상훈 원장님, 구체적으로 악화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우리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사실은 그 눈 각막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눈에 있는 이물질들을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원활하게 이렇게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물질에 의해서 이제 각막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눈이 쉽게 충혈되면서 결막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의 피로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또는 전신적인 피로에 이르기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피로하다라는 게 느낌이 대부분 눈에서부터 먼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눈의 피로가 전신의 피로로 이 확장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갖다가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조동희 원장님, 눈 건강에 좋은 식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눈 건강에 좋은 거는 사실은 단백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라던가 야채를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비타민을 먹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타민 A라던가 비타민 E 아니면 아연 아니면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몸에도 좋아지면서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송은기 원장님,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역시 이제 세포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오메가3 성분이거든요. 오메가3 성분이 많은 걸 따져보자면 역시 이제 연어, 뭐 참치, 그다음에 뭐 심해 간, 상어의 간 이런 것들에 오메가3가 많고요. 또 각종 씨앗 종류 견과류에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망막, 결막 이런 부분에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시력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그런 항산화 물질들,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포의 노화를 막겠죠. 그래서 이제 세포의 어떤 퇴행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식품이자 약이 될 수 있는 결명자, 구기자, 지구자 이런 것들은 전부 간에 귀경한다고 하는데 간이 좋아지면 눈이 좋아진다, 시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요. 안상훈 원장님, 갓소부시는 어떤 생선인가요? 네, 그 가다랑어과의 생선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뭐 김치나 된장을 늘 먹듯이 그 일본 분들은 이 갓소부시의 국물을 가지고 아까 우리 셰프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라면을 끓인다든지 또는 뭐 덮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일본 그 음식들의 갓소부시 국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다랑어과의 그런 그를 이용해서 만든 국물에는 특히 DHA가 풍부하기 때문에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또 노화 방지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 두뇌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어떤 음식을 드실 때 이 가다랑어의 어떤 그 뭐 껍질이라든지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리에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다랑어 육수가 들어간 게살 달걀 덮밥을 만나봤습니다. 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김민수 원장님,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은 눈물 흘림증으로 심화가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이제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는 증상이 오는데요. 대부분은 뭐 평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바람을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뜨거운 김을 쐬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서 겉으로 흘러나오는, 그래서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증상을 눈물 흘림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보통 안구 건조증하고 눈물 흘림증은 거의 같다고 보셔도 유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망막의 표면이
되게 예민해지셔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눈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깥에 딱 나가시면 눈물이 확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으로 다 흡수되지 못하고 밖으로 흐르는 현상 같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와 비슷하게 치료를 하시면 쉽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눈물이 꼭 필요한데 흘려야 될 텐데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흘러나오면 오히려 안구 건조증이 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송은기 원장님, 안구 건조증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 안구 건조증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너무 만성화되면은 그것도 사실 난치에 속하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약침 또 그다음에 또 덧붙인 약침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치료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게 그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통로하고요. 3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위치로 보자면은 요 뒤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요 부위에 중요한 신경하고 혈관이 많이 지나갑니다. 또 요 부위를 소통시켜주는 약침을 놓고요. 또 여기 턱관절이 지나가는 요 자리에 이제 3차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도 혈관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부위 소통시켜주는 약침을 놓게 되고 또 이제 중요한 혈자리 중에 사백하고 영양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요것도 눈과 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건 침뿐만이 아니고 사실 마사지만 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쓸 때는 결국엔 오장육부종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장기가 간이거든요. 간을 얼마큼 잘 회복시켜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맞춰서 쓰게 됩니다. 네, 다양한 지압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동희 원장님, 안구 건조증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건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겨울이 되면 히터를 틀게 되잖아요. 히터를 틀게 되면 아무래도 더워지면서 수분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겨울철에는 히터를 조심해서 좀 낮게 트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실내 스크린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 담배 연기가 많거나 지금은 이제 금연이 됐지만 그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공기 소통이 안 되면서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던가 그리고 또 너무 더운 환경이라던가 이런 건조한 환경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놔서 한 60% 정도로 우리가 가습기를 틀어놓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가 습해지게 되니까 눈도 건조해짐이 덜하게 되고요. 둘째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눈물을 넣기 전에 일단은 그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잔에서 한 10잔 정도 먹는 게 좋고요. 리터로는 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꾸준하게 드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편했을 때 눈에 안약을 넣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약 대신에 우리가 점안약이라고 그래서 인공 눈물이 있는데 인공 눈물은 눈에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자극이 강하지 않은 것을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루테인이나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피로하지 않게 컴퓨터라던가 아니면은 그 핸드폰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